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2-4 KBL 고양 소노 부산 KCC 해시태그 홈팀 고양 소노 15승 22패 고양 소노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20일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0-6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31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59-79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8-31, 3점 슛 9-6, 범실 6-6의 결과. 이정현 25득점이 전반 3득점에 그쳤던 부진을 씹고 후반에만 22득점을 몰아치며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했던 경기. 케빈 캔바 58득점은 3쿼터 초반 역전 3점 슛과 함께 외곽에서 힘을 보탰고 강지훈 12득점도 골밑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렸던 상황. 또한 부상에서 복귀한 이재도와 새롭게 영입한 외국 선수 이기디우스 모츠카비추스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7승 11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부산 KCC 19승 18패 부산 KCC는 직전 경기 22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120-7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31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103-90 승리를 기록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연승에 성공했으며 리바운드 40-33, 3점 슛 20-10, 범실 9-6의 결과. 쿼터에만 3점 슛 6개 포함 20득점을 기록한 허웅 51득점이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경기. 숀 롱은 18.15 리바운드로 골밑을 지배했고 허운 13득점은 외곽 슛과 패스로 공격 전개를 이끌었던 상황. 전반에 62-43 리드를 만든 뒤 후반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1월 맞대결 대패를 43점 차 완승으로 되갚았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9승 10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고양 소노가 원정에서 90-96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올 시즌 1승 3패, 최근 5경기 1승 4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2연승의 과정에서 평균 111.5점을 폭발시키는 화력쇼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 KCC의 기세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경기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부산 KCC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 5. 2.02-4 WKBL 삼성생명 하나은행. 해시태그 홈팀 삼성생명 9승 11패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131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45-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6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0-58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2-44, 3점 슛 4-13, 범실 15-13의 결과. 이주연 10득점이 외곽에서 분전했고 이해랑 9득점은 골밑에서 힘을 보탰지만 1쿼터 6-29 시작과 동시에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흐름을 완전히 내줬던 경기. 공격 전개 과정에서 턴오버가 잦았고 전반에만 37점 차가 벌어진 이후 후반에는 의욕이 떨어진 선수들의 저항도 미비했으며 윤혜빈이 경기 전 몸은 풀었지만 내전근에 문제가 생겼던 탓에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7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하나은행 15승 5패 하나은행은 직전 경기 20일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76-4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30 홈에서 BNK 썸 상대로 67-58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45-44, 3점 슛 8-2, 범실 7-20의 결과. 1쿼터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 흐름을 일찌감치 가져왔고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한 경기. 지난이 17.14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을 지배했고 정현 15득점은 3점 슛 3개를 포함해 외곽에서 득점 지원을 했으며 이이지마 사키 12득점도 공격 흐름을 끌어올렸던 상황. 3쿼터에 강한 수비로 상대를 8득점에 묶으며 격차를 크게 벌렸고 4쿼터에는 세컨 유닛들을 가동하면서도 33점 차 대승을 완성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연승 흐름 속에 8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삼성생명이 원정에서 62-60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승 3패, 최근 5경기 1승 4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삼성생명은 직전 우리은행전 대패로 수비 조직력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불안이 드러났고 홈 성적 역시 3승 7패로 반등 흐름이 약하다. 초반 실점 이후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최근 2연승과 함께 원정 5연승을 기록하며 경기 지배력이 뚜렷하다. 진안을 중심으로 한 골 및 장악력과 외곽 지원이 안정적이고 수비 집중도도 높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하나은행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3.02-4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KB손해보험 해시태그 홈팀 OK저축은행 12승 13패 OK저축은행은 직전경기 10일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0일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2-3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블로킹 6-15, 서브 0-5, 범실 17-29의 결과 차지환 14득점이 공격에서 분전했지만 디미타르 디미트로프 8득점과 정광인 8득점의 득점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세트마다 접전은 만들었으나 후반 집중력과 블로킹에서 밀리며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던 상황. 또한 길었던 휴식 기간이 오히려 경기 감각을 떨어뜨린 모습이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9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KB손해보험 13승 12패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130일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2-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0일 홈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블로킹 7-13, 서브 8-3, 범실 34-28의 결과 안드레스 비에나의 17득점과 꾸준히 득점을 쌓았고 나경복 15득점도 공격에서 힘을 보탰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온 범실 34개의 문제가 된 경기. 아시아쿼터 모하메드 야쿠비 개인적인 문제로 이탈한 공백도 아쉬웠으며 2세트와 4세트를 가져오며 끝까지 승부를 끌고 갔으나 마지막 5세트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승 8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OK저축은행이 원정에서 2-3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2-9, 서브 5-3, 범실 40-30의 결과 올 시즌 1승 3패,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OK저축은행은 최근 2연패로 흐름이 주춤했지만 홈에서는 9승 3패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길었던 휴식 이후 경기 감각 저하가 있었으나 홈 복귀와 함께 서브와 범실 관리가 정상화될 여지가 크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야쿠 비탈 공백이 장기화되며 범실이 늘고 있고 원정 성적도 5승 8패로 기복이 있다. 상대전 열세는 부담이지만 홈 이점과 전력 안정성을 고려하면 OK저축은행이 후반 집중력에서 앞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OK저축은행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OK저축은행 승리. 4.02-4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현대건설 해시태그 홈팀 페퍼저축은행 9승 16패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20일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0일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블로킹 5-6, 서브 4-7, 범실 17-11의 결과 조이 웨더링턴 36득점이 양팀 최다 득점으로 분전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2세트에서 조이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으나 3세트와 4세트에서 범실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흐름을 넘겨줬던 상황. 결정적인 순간 실수가 이어지며 승점 확보에 실패했고 블로킹, 서브, 범실에서 모두 밀렸던 경기였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6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현대건설 15승 10패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 130일 원정에서 대전 정관장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0일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1-3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 최근 6경기 5승 1패 흐름 속에 블로킹 5-7, 서브 5-2, 범실 17-12의 결과 카리 11득점과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이에림 11득점과 자스티스 10득점, 양효진 8득점이 고르게 득점에 가담했던 경기. 서브와 리시브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했고 블로킹과 수비 집중력도 끝까지 유지했던 상황. 정지훈의 시즌 아웃 공백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으며 3-0 셧아웃 승리를 만들어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3-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1-9, 서브 5-5, 범실 15-21의 결과 올 시즌 3승 1패,
최근 5경기 3승 2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흐름은 기복이 있지만 홈에서는 6승 6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이 웨더링턴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파괴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직전 현대건설과 맞대결에서도 블로킹과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정지훈 시즌 아웃 이후에도 조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전에서는 페퍼에게 고전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페퍼저축은행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5.02-5 네덜란드 FA컵 NEC 네이메언 폴란담. 이 경기는 메잘라의 대각 침투를 전술의 중심에 둔 네이메언과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 관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폴란담 사이의 상성 싸움이다. 네이메어는 체리가 중앙에서 출발해 측면으로 파고드는 침투 동선을 적극 활용하며 폴란담 포백이 가장 곤란해하는 지점인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체리가 이 구역에서 볼을 잡는 순간 오가와는 골문 앞에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간격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로 미리 자리를 잡고 우아이사는 박스 앞에서 세컨볼을 노리며 2차 슈팅 각까지 준비한다. 폴란담 수비진은 이 상황에서 체리에 붙을지 오가와의 움직임을 먼저 잡을지 우아이사의 침투를 체크할지 선택지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컵백과 침투가 동시에 들어올 때마다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한쪽 측면에서 메잘라와 윙백이 동시에 겹치며 수적 우위를 만든다면 폴란담의 풀백과 중앙 수비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수비를 해야 하고 박스 안마킹이 뒤늦게 따라가는 방향으로 꼬일 가능성이 크다. 폴란담은 공격 전개 시 4-3-3 구조로 폭넓게 펼치지만 볼을 잃은 직후 즉시 압박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이 제때 복귀하지 못해 네이메언에게 빠른 전환 공격의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네이메언 입장에서는 수비에서 공을 따낸 뒤 곧바로 체리에게 공을 투입하고 그 다음 대각선 침투와 컷백으로 이어지는 세트 패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는 경기다. 폴란담이 이 흐름을 끊으려면 첫 번째 패스 차단과 라인 간 간격 유지가 필수인데 최근 보여준 수비 조직력만 놓고 보면 메잘라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끝까지 버텨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다. 게다가 컵 대회 특성상 한 번 실점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라인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뒤 공간과 하프스페이스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폴란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네이메어는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체리와 우아이사의 움직임을 조금 더 뒤쪽으로 조절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전환 속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폴란담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픈 상황에서의 조직적인 수비와 전환을 생각하면 네이메언 쪽이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간다. 결국 오늘 경기는 메잘라, 침투와 컷백 패턴을 가진 쪽이 얼마나 자주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느냐, 그리고 하프스페이스를 내주는 쪽이 이를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상성을 모두 고려하면 네이메언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더 많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핵심 포인트. 네이메언은 체리의 메잘라, 침투와 오가와의 박스 안 움직임, 우아이사의 연결 플레이가 맞물리며 하프스페이스와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다. 폴란담 수비진은 메잘라, 침투의 시선이 끌리는 순간 박스 중앙으로 파고드는 다른 공격수들의 침투 동선을 놓치며 컵백 한 방에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 컵 대회 단판 구도에서 이런 전술적 상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네이메언 쪽 기대값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메잘라의 대각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 그리고 컵백으로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공격 구조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네이메언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부를 가져갈 흐름에 가깝다. 6.02-5 프랑스 FA컵 로리앙 파리 FC. 이 경기는 로리앙의 3백 빌드업과 파리 FC의 5백 기반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상황이 겹쳐지는 구도다. 로리앙은 홈에서 라인을 올려 점유율을 잡으려 할 것이고 수마노와 카디우를 활용해 측면에서부터 박스 안으로 침투 각을 만들어갈 것이다. 파지스가 중원에서 좌우를 흔들며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면 전반 초반에는 로리앙이 시야상으로는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박스 안 수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1차 볼 경합 이후 마킹 전환 속도가 느린 구조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첫 번째 공을 걷어낸 뒤에도 페널티 박스 안 세컨드 지점이 상대에게 열려있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홈에서 먼저 실점 위험을 떠안게 되는 그림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파리 FC는 애초에 라인을 낮춰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고 제벨스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를 통해 공격 기점을 확보하는 팀이다. 이고네가 중원에서 압박을 한 번만 벗겨내면
곧바로 카마라 쪽으로 전환 패스가 이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나 박스 외곽에서 세컨드 공간을 노릴 수 있다. 특히 로리앙의 세트피스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카마라가 세컨드 낙하 지점을 선점해 인스텝 발리나 재차 크로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그래서 점유율과 슈팅 수는 로리앙이 앞설 수 있어도 실질적인 결정력과 경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한 방은 파리 FC 쪽에서 나올 여지가 더 크다. 컵 대회 특성상 한 번 말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세트피스 이후 두 번째 공을 더 잘 준비한 팀이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세컨드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파리 FC의 실용적인 플랜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로리앙은 3-4-3 빌드업과 수마노의 침투, 카디오의 측면 움직임으로 공격 장면은 만들지만 세트피스 이후 박스 안마킹 전환이 느려 세컨드 지점이 자주 노출된다. 파리 FC는 5백으로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고 제벨스를 활용한 제공권과 카마라의 세컨드 지점 선점 능력을 결합해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린다. 컵 대회 특성상 한 번의 장면이 경기 전체를 뒤집을 수 있고 그 한 장면의 설계와 준비는 파리 FC가 더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수비 약점과 세컨드 지점 선점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파리 FC 쪽으로 경기 흐름이 서서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7.02-5 독일 FA컵 홀슈타인 킬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3백을 기반으로 한 홀슈타인 킬의 구조와 포백 이선 공격 라인을 통해 측면에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슈투트가르트의 전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홀슈타인 킬은 하레스를 축으로 한 전방 제공권과 스크르지브스키의 움직임을 살려 상대 박스 근처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려 하겠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의 폭 커버와 간격 관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3백이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윙백이 전진해 있는 장면이 반복되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애매한 공간이 생기고 이 틈을 루웰링 같은 속도형 윙어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중원에서 나르테이가 압박 속에서도 전진 패스를 선택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루웰링 쪽으로 볼을 연결해 측면 1대1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루웰링이 터치라인을 따라 깊게 파고들어 컵백을 올리는 장면 혹은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인프런트로 먼 포스트를 향해 감아차는 장면이 이 경기에서 반복될 수 있다. 운다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비수 사이의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며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골게터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3백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첫 컵백을 막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찬스를 연달아 허용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반대로 홀슈타인 킬이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윙백 뒤 공간이 넓게 비게 되고 슈투트가르트는 이 공간을 노리는 빠른 전환 한두 번만으로도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전반부터 라인이 높게 형성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홀슈타인 킬 수비수들의 커버 범위와 체력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밖에 없다. 슈투트가르트는 벤치에서 투입할 수 있는 공격 자원도 풍부해 경기 후반에는 신선한 발을 가진 선수들을 추가로 투입하며 측면 압박과 박스 침투를 계속 이어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초반에는 홀슈타인 킬의 홈 분위기와 전방 제공권이 어느 정도 버티는 구도를 만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돌파와 컵백 패턴이 점점 더 위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3백의 폭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와 루웰링 운다부를 축으로 한 측면 마이너스 박스 연계 루트를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홀슈타인 킬은 3백과 윙백 전진 구조로 공격 폭은 넓이지만 전환 국면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슈투트가르트는 루웰링의 측면 침투와 인버티드 돌파, 운다부의 박스 안 움직임이 결합된 패턴으로 컵백과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3백의 커버 범위와 체력 부담이 커지는 만큼 후반에는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완성도가 더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측면 돌파와 컵백, 그리고 박스 안 마무리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골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8.02-5 네덜란드 FA컵 PSV 에인트호벤 헤이렌베인. 이 경기는 전방 화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미들존 포켓을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매치업이다. 아인트호벤은 더블 볼란치와 이선 조합을 바탕으로 사이바리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턴해주고 드리우에크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비어르만이 박스 앞 공간을 향해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거나 그 지점에 있는 동료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면 헤렌벤의 간격 문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헤렌베는 벤테와 메르벨트를 중심으로 역습과 세컨 찬스를 노리겠지만 전환 수비 과정에서 중원과 최종 수비 라인이 한 번만 어긋나도 그 틈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브라워스가 라인 앞에서 최대한 버티려 해도 경기 템포가 빨라지는 구간에서는 넓어진 공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그 사이를 비어르만과 이선 자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인트호벤의 슈팅 볼륨과 박스 근처 위협 장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헤렌베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마다 실점 위험에 노출될 공산이 크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간격 관리, 중앙 포켓 장악력에서의 차이가 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며 이 부분에서 아인트호벤이 분명히 한 수 위인 그림이다. 핵심 포인트. 아인트호벤은 비어르만을 중심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포켓을 공략하며 사이바리와 드리우에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라인 사이를 찢는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 헤렌베는 수비와 중원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그 공간에서 상대에게 슈팅과 결정적인 패스를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조직적인 간격 관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이번 경기에서도 헤렌벤의 불안한 미들존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라인 간격 관리와 중앙 포켓 장악력의 격차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미들존을 지배하며 승부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9.02-5 스페인 코파델레이 알라베스 레알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두 팀의 전술 아이디어가 복잡하게 부딪힌다기보다 이미 드러난 약점을 누가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알라베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너무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4-4-2 블록을 낮게 두고 토니 마르티네스와 이선의 연계를 통해 역습을 노리는 구조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측면 수비, 특히 빅토르 파라다가 위치한 쪽 라인이 워낙 흔들리고 있어 블록을 내려서 버티더라도 크로스 차단과 1대1 대응에서 계속 뒤를 잡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용 파체코가 측면 커버를 나가는 순간마다 박스 안중심 축이 비게 되고 이 지점은 오야르사발과 게데스 같은 공격수가 침투하기에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다. 소시에다드는 이를 알고도 그냥 두지 않을 팀이다. 투리엔테스가 중원에서 좌우 전환을 통해 약한 쪽으로 볼을 계속 몰아넣고 곤살루 게데스의 돌파와 컷백 오야르사발의 이열 침투를 결합해 마무리 각을 만든다. 알라베스가 한동안 버티더라도 측면에서 시작된 압박이 누적되면 결국 크로스 한두 번, 세컨볼 경합 한두 번에서 박스 안마킹이 풀리는 장면이 반드시 나온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수비 전환에서도 라인 간격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편이라 알라베스가 빠른 역습으로 전개하더라도 투자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파델레이 특성상 승부가 갈리는 순간에는 양팀 모두 라인을 조금 더 올리며 승부수를 던지겠지만 그 상황에서 더 준비된 전환과 더 완성도 높은 측면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소시에다드 쪽이다. 알라베스는 최근 흐름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수비 불안이 경기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초반 실점만 나오면 심리적으로도 금세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약점이 분명한 상대 측면을 정조준해 반복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위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경기 양상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결국 이 매치는 무너지는 측면 수비와 그 뒷박스 안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해답에 더 가까운 쪽은 소시에다드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알라베스는 빅토르 파라다가 위치한 측면 수비가 흔들리면서 용 파체코가 자주 커버를 나가고 그 결과 박스 안중심 공간이 비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곤살루 게데스의 돌파와 오야르사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투리엔테스의 전진 패스를 통해 약점이 드러난 측면과 그 뒤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코파델레이 특유의 승부 압박 속에서 구조적 약점이 명확한 쪽보다 이를 노릴 자원이 충분한 쪽, 즉 소시에다드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측면과 박스 앞 공간 관리에서 드러나는 격차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준비된 패턴으로 약점을 반복 공략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10.02-5 스페인 코파델레이 발렌시아 아틀레틱 빌바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포백 대 포백의 싸움이 아니라 중원에서 시작되는 스윙 패스가 어느 쪽 수비 블록을 먼저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다. 발렌시아는 더블 볼란치와 포백이 일직선으로 버텨주어야 하는 경기인데 3세트의 좌우 스윙 패스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10번 존 포켓이 점점 넓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빌바오는 이 포켓을 노리고 니코 윌리엄스, 구르제타, 그리고 이선에서 올라오는 자원들이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하는 만큼 한번 수비 라인이 뒤로 물리기 시작하면 연속된 슈팅 시퀀스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특히 3세트가 왼쪽으로 한번,
다시 오른쪽으로 스윙을 반복하는 동안 발렌시아 수비 블록이 공 쪽으로 한 걸음씩 이동하면 그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뒤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예상된다. 이때 니코 윌리엄스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을 받아내고 나머지 공격 자원들이 박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수비 입장에서는 크로스 경로와 컷백 경로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발렌시아는 리그 상황을 감안하면 코파델레이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는 쪽에 더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 결국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면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며 박스 앞에서 빌바오 파상 공세를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라인을 올리면 윌리엄스 형제와 구루제타의 뒷공간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는 컵 대회 단판 승부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 특성상 초반부터 발렌시아 빌드업을 압박해 실수를 유도하고 그 실수에서 나온 볼을 곧바로 전진 패스로 연결하려 할 것이다. 특히 발렌시아 중원이 좌우로 끌려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볼 간격뿐 아니라 선수 간 거리까지 벌어지며 세컨볼 회수와 두 번째 압박에서 점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빌바오는 3세트가 전개 템포를 조절하면서 여유있게 좌우를 보고 윌리엄스 형제가 안쪽 포켓을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공격 패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전술 설계의 선명도, 스윙 패스로 포켓을 만들어내는 능력, 컵 대회에 대한 집중도까지 감안했을 때 이 매치업은 빌바오 쪽으로 경기 흐름과 결과가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핵심 포인트: 발렌시아는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10번 존 포켓을 쉽게 내주며 스윙 패스 기반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빌바오는 3세트의 스윙 작업과 윌리엄스 형제의 포켓 침투, 구루제타의 박스 안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격 패턴을 이미 구축해 두었다. 컵 대회 동기부여, 전방 압박 강도, 포켓 생성 능력을 종합하면 빌바오 쪽 기대값이 한 단계 위에 있다. 스윙 패스로 포켓을 열어놓고 그 공간을 연속 침투로 파고드는 구조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빌바오가 공격 주도권을 잡고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1.02-5 코파 이탈리아 인터 밀란 토리노 FC. 이 경기는 같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세컨드볼 경합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인터밀란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구도다. 인터밀란은 차라노울루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전체를 설계하고 루이스 엘리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과 컷백으로 박스 주변을 흔들어준다. 이 과정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과 그 바로 앞 공간을 오가며 세컨드볼이 떨어질 지점을 미리 읽고 움직여 마무리 찬스를 잡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토리노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원 마이너스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왔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인터밀란의 공격진이 한 줄 더 전진해 세컨드볼을 선점한다면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르게 루즈볼을 회수해 곧바로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코너킥 상황에서도 인터밀란은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러닝 점프와 중간 지점 헤더로 방향을 바꾸는 정교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토리노 입장에서는 박스 안에서 한순간 시야를 잃으면 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토리노가 사파타와 시메오네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컨드볼 집중력과 세트피스 수비의 완성도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결국 전술 구조와 후반 체력 집중력, 그리고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묶어보면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후반 승부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대진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인터밀란은 차라노올루의 전개와 루이스 엘리케의 침투, 라우타로의 세컨드볼 선점이 결합된 구조로 박스 앞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토리노는 승부처 타이밍 세컨드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낮아지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점프 후 중간 헤더로 방향을 바꾸는 인터밀란의 세밀한 패턴은 오늘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세컨드볼 경쟁력과 코너킥 패턴, 후반 집중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경기 전체를 장악하며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12.02-5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맨체스터 시티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맨시티의 구조적인 점유와 뉴캐슬의 전환 압박 두 가지 흐름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맨시티는 센터백과 미드필더를 통한 짧은 빌드업으로 1차 압박을 제거한 뒤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를 하프 스페이스에 세워 뉴캐슬 좌우 풀백 뒤 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뉴캐슬의 좌측 풀백이 전진한 뒤 리턴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은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역습과 세컨드 상황의 출발점이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다. 이들이 그 공간을 기점으로 낮은 컵백이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적으로 시도한다면 골문 정면에서 홀란드에게 마무리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줄 수 있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크로스와 컵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뉴캐슬 수비 라인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멀티골 상황까지도 열려있는 매치업이다. 반면 뉴캐슬은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수록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토날리가 후방에서 라인을 올려 빌드업에 가담하는 순간 볼테마드와 고든의 움직임이 살아나는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병존한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속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전반부터 볼을 돌리며 뉴캐슬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고 후반 들어 풀백 오버래핑과 중앙 침투 빈도를 높여 승부를 보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뉴캐슬이 세트피스와 롱볼을 통해 한두 번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 볼 소유와 위협 구역 점유 면에서는 맨시티 쪽 우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뉴캐슬의 전환 압박이 초반에 어느 정도 통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좌측 전환 커버 문제와 라인 간격 관리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앞서는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꾸준히 쥐고 가며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더 크다. 핵심 포인트. 맨시티는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홀란드의 박스 장악력을 결합해 뉴캐슬 좌측 라인 뒤 공간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뉴캐슬은 좌측 풀백 전진 이후 전환 국면에서 커버가 늦어지며 반코트 전체가 비는 장면이 반복되는 약점이 있다. 컵 대회라도 맨시티는 점유와 압박 회피, 박스 안 마무리를 모두 갖춘 팀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전술 완성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그리고 좌측 전환 약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홈에서 끊어갈 타이밍에 가깝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